안녕하세요. 라플라스 써니입니다. 이번 회차에서는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파츠에 남아있는 게이트 자국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물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만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번 기획 영상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또 따라하기 쉬운 방법들 위주로 알려드릴 거라서요. 처음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1회차에서 파츠를 분리할 때는 니퍼를 이용해서 자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러면 게이트 자국을 정리할 때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?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트나이프와 사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게이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게이트 자국을 정리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깔끔하게 파츠를 잘라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중요 포인트, 파츠를 잘라낼 때 바로 니퍼로 2번을 자르는 거예요. 이 지난 시간에 파츠를 분리할 때 게이트를 이렇게 조금 남겨놓고 잘랐었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를 때 파츠에 바짝 이 니퍼를 붙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자르는 거죠. 물론 처음부터 한 번에 이 부품에 니퍼나를 바짝 붙여서 그렇게 잘라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이 파츠가 손상이 되거나 게이트 자국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그래서 이렇게 2번 잘라내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하게 남아있는 이 게이트를 아까 말씀드린 아트나이프와 사포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굴곡진 파츠의 게이트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먼저 이 아트나이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. 그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이 아트나이프는 보시다시피 커터칼보다 훨씬 더 많이 날카로워요. 숙련된 상급자분들도 이 아트나이프에 베이는 사고는 정말 흔한 일입니다. 그만큼 아트나이프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냥 이게 손에 베어서 밴드 붙이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그럼 이제 아트나이프로 게이트를 다듬으러 가볼까요? 아트나이프로 게이트를 다듬기 전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아트나이프나 커터칼을 쓰실 때 절대 이 몸 쪽으로 칼날이 향하면 안 되고요. 몸 바깥쪽으로 칼날을 움직이셔야 합니다. 그리고 칼날이 가는 방향에 손가락이 있으면 정말 위험해요. 생각보다 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손가락이 앞에 있을 경우 크게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. 이제 게이트를 다듬어 볼게요. 게이트를 다듬을 때는 이 파츠와 칼날이 수평이 되게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앞쪽에 손가락이 있으면 안 되겠죠? 손가락이 오지 않도록 내려주신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으로 칼등을 받쳐줍니다. 그러면서 힘 조절을 해주는 것이죠. 칼등을 받치지 않고 칼을 밀게 되면 파츠도 상하고 그리고 칼날이 어디로 향해 이렇게 나갈지 몰라요. 그래서 손가락을 받쳐준 다음에 힘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밀면서 게이트를 정리해 줍니다. 여기 남아있는 게이트 자국이 이렇게 나왔죠.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게이트가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아트나이프를 사용하실 때는 안전에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잘 보셨나요? 이 칼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 안전에 대한 건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족할 만큼 정말 중요해요. 자,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포로 정리하기입니다. 이 사포는 게이트 정리뿐 아니라 도색하기 전에 이 파츠, 면 정리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. 이 사포는 모형을 제작할 때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예요.
먼저 이 사포 사용 전에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이 전체 도색을 하시거나 무광으로 마감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이 사포 사용을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포로 샌딩을 하시면 게이트 자국 자체는 이렇게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만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광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또 티타늄 피니쉬나 이 스페셜 코팅 킷처럼 제품 자체에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. 그런 상품들에는 사포 작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택이 죽기도 하지만 이게 코팅면이 다 갈려나가 버리거든요. 그러면 어떨 때 사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? 이 먹선 작업과 데칼링 작업 이후에 이 무광 마감제로 마무리하실 생각이라면 사포로 정리를 하셔도 전혀 이게 티가 안 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포 사용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도색으로 완성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게이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 작업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이제 사포 사용법을 알아볼까요? 자, 이것이 사포입니다. 이 사포에는 스틱 사포와 이 스펀지 사포 그리고 이 종이 사포가 있는데 이렇게 평면이나 각이 져 있는 이런 파츠에는 이런 스틱 사포를 사용을 해요. 그리고 이렇게 곡선, 굴곡진 파츠에는 이런 스펀지 사포를 사용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스틱 사포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준 다음에 종이 사포나 부드러운 이 스펀지 사포로 마무리를 해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사포를 만져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면 이렇게 거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는데요. 이것을 방수로 구분을 합니다. 방수가 이 400방, 600방, 800방 이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. 이 숫자가 작을수록 이 면이 더 거칠어요. 그리고 이 숫자가 커질수록 이 면이 더 부드럽습니다. 우리가 게이트를 정리할 때는 보통 600에서 800방 이 정도를 사용하고요. 파츠 면 정리를 할 때는 800에서 1000방 정도를 사용합니다. 자, 이제 사포로 게이트를 정리해 볼 건데요. 사포를 사용하실 때는 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청소가 가능한 공간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스프레이 부스처럼 가루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실 때는 이 스틱 사포를 물에 적셔서 샌딩을 하시거나 이렇게 쟁반에 티슈를 깔고 물을 조금 담아 놓은 상태에서 샌딩을 하시면 가루가 이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루 날림이 적고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게이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평면으로 된 파츠이기 때문에 스틱 사포를 사용할 거예요. 이쪽에 게이트가 남아있죠? 이 게이트 정리할 면과 스틱 사포를 수평이 되게 해주시고요.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힘을 뺀 상태에서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돼요. 사포를 미는 방향은 이렇게 왔다 갔다 미는 것보다는 한 방향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스틱 사포라 해도 힘을 주게 되면 이게 약간의 휘어짐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앞뒤로 계속해서 밀면 수평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제 손으로 만져보시면 남아있는 게이트가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아트나이프와 사포에 관한 설명 어떠셨나요? 기본적으로 이 니퍼, 아트나이프, 사포 이렇게 몇 종류만 가지고 있으면 즐거운 건프라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. 다음 회차에는 이 패널 라인과 먹선 작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